안녕하세요.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넋두리처럼 글 써봅니다.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. 며칠 전만 해도 전 약혼자가 있었습니다. 뭐 상견례도 하기 전이었지만 양가 부모님들 다 아시고 날짜 잡기만 기다리고 있었죠. 그런데 그놈의 돈이란 게 뭔지 6년 연애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. 전 33살 회사원입니다. 남자친구하고는 직장에서 만났고요. 대학은 명문대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후로 방황을 많이 해서 휴학도 하고 대학원도 겨우겨우 졸업하는 바람에 사회생활 시작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. 그래서 남자친구, 아니 이제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겠네요. 전 남자친구와는 동갑이었지만 그 사람이 한참 선배였어요. 저는 스펙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았지만 운이 좋았는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. 그만큼 일이 빡빡했어요. 일도 서툴고 대인관계도 서툴고 말수도 적은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그 사람이 먼저 대시를 하더라고요. 처음엔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아서 난감했는데 어리버리해서 힘들어하는 저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다정함이 좋아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. 저랑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. 저는 표정도 늘 무뚝뚝하고 말도 필요할 때 외에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전 남자치고는 굉장히 말도 많고 사람을 잘 챙겼어요. 저한테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 누구한테나 다 그래서 솔직히 순탄하기만 한 연애는 아니었습니다. 뭐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.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으니 양가 부모님도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고요. 그래서 며칠 전부터 서로 자금 상황을 오픈하고 집 문제 등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. 저는 월 300 정도 봅니다. 수입이 크지는 않아서 부모님께 드릴 적금 50만 원, 제 필요를 위한 적금 50만 원 해서 집은 친구와 나눠 쓰고 있고 그 친구가 좀 더 생활비를 많이 내서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. 그리고 기타 저축 50만 원 정도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. 기타 저축은 몇 달에 한 번씩 옷이나 화장품 등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위해 따로 빼놓은 돈이었고요. 그 외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을 위해 하는 저축이 있습니다.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. 그렇게 정 깊은 주인은 아니에요. 3마리씩이나 되는 것도 구구절절 사연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제가 주는 밥 먹으며 자라서 이제 밖에 내보내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도 못할 아이들이니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. 평소에는 고양이한테 돈이 별로 안 되지만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동물병원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.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안락사하고 그런 짓 하기 싫어서 마련해둔 돈이에요. 여기서 전 남자친구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. 전 남자친구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키우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따로 저축까지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. 마음이 좀 상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습니다. 사정을 설명했어요.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했지만 이해를 못하더군요. 결혼해서까지 계속 고양이한테 그렇게 돈 쓸 거냐고 따지더군요. 나도 결혼하면 돈 많이 들어갈 거 각오하고 있다. 만약 부족해지면 당연히 그런 돈부터 줄일 거다. 그렇게 말했습니다. 전 남자친구도 싸우기는 싫었는지 더 얘기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갔어요. 그 다음에 이 일 좀 더 심각했습니다. 부모님께 드릴 적금을 보더니 놀라더군요.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. 이것만큼은 자기도 양보 못한다고 했습니다. 제가 20대 때 방황하면서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. 그다지 좋지 않은 가정 형편에 대학원 가겠다고 고집 부려서 몇 천만 원 등록금 내주셨지만 졸업도 못하고 방황까지 해서 걱정을 많이 끼쳤어요. 뒤늦게 철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짠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첫 월급 받자마자 한 일이 부모님께 돈 보내드리는 거였고 적금 들고 어느 정도 모아서 바로 한 일이 부모님 소원이셨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였어요. 50만 원 적금은 행여 부모님 노후자금 모자랄 때 대비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끔씩 제가 효도하고 싶을 때 쓰기 위한 돈이었어요. 물론 결혼해도 적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중간에 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도 처음 한 번 외에는
제가 여행 보내드린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셨고, 제가 용돈을 드려도 제 결혼 자금으로 그대로 모아두시고 안 쓰셔서 그동안 모인 적금은 상당한 액수였어요. 저는 결혼 후에는 어차피 지금처럼 많이 드리지도 못할 테니 이 적금은 부모님께 드리고 갈 거라고 했죠. 부모님도 제 결혼에 어느 정도 보태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. 전 남자친구는 좀 툴툴대더군요. 그렇게 큰돈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요. 이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자친구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참았습니다. 정작 본인은 자기 부모님께 1억 드릴 거라고 자랑했으면서 그런데 며칠 계속 결혼 얘기할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트집을 잡는 겁니다. 집값 모자랄 텐데 그거 보태면 안 되냐. 장인 장모님 어차피 그 돈 자기한테 되돌려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.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. 그러면서도 자기 부모님이 집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도움 많이 드리고 결혼할 거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. 어차피 그 아파트 절반은 대출이고 나머지 돈도 상당 부분 전 남자친구가 모은 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아파트도 아니고요. 그런데도 계속 자기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니까 정말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큰맘 먹고 얘기를 했어요. 내 부모님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정말 기분 안 좋다. 내가 내 욕은 참아도 부모님 욕은 못 참는 사람인 거 잘 알지 않느냐. 당신은 당신 부모님은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부모님 생각해서 내 돈 쓰는 건 아깝다는 식인 것 같다.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나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요. 진짜로 계속 이러면 차라리 파혼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. 결혼해서도 계속 속썩일 테니까요. 전 남자친구는 일단 알았다고 하더라고요. 사과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며칠 전에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.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납니다. 결혼 전에 생일 때 우리 부모님 해외에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란다. 너 그 적금에서 쓰면 되겠다 하더군요. 그 순간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실감했습니다. 제가 보태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적금에서 보태라니. 차라리 그냥 보태달라고 했으면 어차피 미래의 시부모님이니 조금 찜찜하기는 해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며칠 동안 내가 파혼을 각오하고 그 돈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는데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. 전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 벌어요. 입사도 저보다 훨씬 일찍 했고 능력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빠릅니다. 부서가 약간 다른데 성과급이 더 많아서 저보다 최소 100은 더 받는 것 같아요. 성과급은 많이 나올 때는 그보다 더 받을 때도 많고요.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옷에 돈을 많이 써요. 저는 남자들 수트가 여자 거보다 훨씬 비쌀 수도 있다는 걸 전 남자친구를 통해 알았네요. 손에 드는 서류 가방 하나도 최소 10 몇만 원 중급 정도 브랜드는 들고 다닙니다. 제 눈에는 낭비로 보이는 큰 차도 끌고 다니고요. 그래도 나름 저축 잘하고 자기 벌이에서 쓰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. 그런데 자기 부모님께는 돈 쓰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. 명절이나 생신 때 적당한 선물해드리고 땡이었어요. 그런데 느닷없이 해외여행이라니. 그것도 내 적금에서 보태라니요. 고래고래 악을 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좀 황당해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그러더군요. 너네 부모님한테 쓰는 건 안 아깝고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건 아깝냐? 부들부들 떨려서 간신히 답장 보냈습니다. 그래서 너는 그 애틋한 부모님한테 남의 돈으로 효도하려고 가냐? 네 치장하는 데 쓰는 돈 조금만 아껴 써도 될 거다. 라고요. 며칠 머리 식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변함이 없더군요. 어차피 공식화된 건 아무것도 없겠다 결국 제가 엎었습니다.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 마음 상하는 말도 많이 주고받았지만 길게 쓰고 싶지도 않아요. 결국 끝난 일이니까요. 이게 며칠 전까지 제 심정이었습니다.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며칠 후에 회사를 가니 사람들 시선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친한 후배가 얘기해줬습니다. 고양이 때문에 파혼한 거 사실이냐면서 고양이 때문에 몇십만 원씩 돈 쓰고 결혼 후에까지 계속 그럴 거라 못 견뎌서 엎었다.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동네방네 말하고 다녔더군요.
진짜 지금까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. 그래서 저도 후배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다 까놓고 얘기해줬습니다. 사실은 이리저리 해서 파혼한 거다.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지 하시는 선배님도 있고요. 그리고 전 남자친구는 찌질한 놈이 되었죠. 나이 많은 상사들한테 혼도 났다고 하더군요. 분했는지 욕 담은 문자 폭탄을 선물해주더군요. 깔끔하게 차단해주고 말았습니다. 며칠 전의 일인데 미련은 신기할 만큼 별로 없는데 그냥 씁쓸합니다. 마지막에 꼭 그랬어야 했는지 싶어요. 깨지더라도 좀 깨끗하게 적어도 6년의 기억 더럽히지 않고 끝냈으면 싶었는데 허탈하기도 하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지 아득하고 좀 그러네요. 방금 전 남자친구 만나고 왔습니다. 저는 그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부를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. 이런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. 대체 6년 동안 저는 뭘 본 걸까요?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추함꼴을 봤는데도 내가 보는 눈이 없었구나 생각하는데도 기분은 이상하게 유쾌합니다. 무슨 꽁트 한 편 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. 어쩌면 전 남자친구 주장대로 제가 쌀쌀 맞고 사랑 따위 모르는 정없는 여자인지도 모르지요.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좀 울적하게 했습니다. 씁쓸하기도 했고요.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만 같아서 내색 않고 일만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메일로 점심시간에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. 솔직히 만나기 싫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마지막 예의로 무슨 말을 하든 들어보기는 하자 싶어서 만났습니다. 전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었어요. 전 남자친구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그를 사귄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종결의 의미였죠.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.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나름 할 바를 다 하자, 뭐 이런.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아해 주더라고요. 그렇다고 바보처럼 휘둘려 다니는 성격은 아닙니다. 참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에요. 어쨌든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음 다치지 않겠다는 자신도 있어서 만났습니다. 커피 시키고 한참 말없이 뻘쭘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. 너 정말 끝낼 생각이냐고요. 무슨 자다가 봉청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어서 황당하게 쳐다보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솔직히 파혼했다는 소리 자기 입으로 온 회사에 다 퍼뜨리고 거기서 저를 고양이 때문에 결혼 없는 황당한 여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건 볼장 다 봤다는 의미 아닌가요?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. 그럼 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면서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하고 있었냐고. 네가 무슨 좋아하는 여자의 고무줄 끊어먹고 도망가는 초딩이냐고 했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. 매정하다. 그게 그렇게 단박에 정리되냐? 한 번쯤은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? 그리고 너네 부모님 챙기는 것만큼이나 우리 부모님도 좀 챙겼으면 싶은 마음에 한 말이다. 이 대목에서 정말 놀랐습니다. 설마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몇몇 댓글들 말씀대로 절 떠온 것 같습니다. 내가 사람들한테 말한 거 화나고 서운해서 그냥 해본 말이다. 그것도 몰라주냐 등등 너무 속사포처럼 이 소리 저 소리를 횡설수설해서 전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저런 말들이었습니다.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황당해서 넋이 나가더라고요. 몇 번 끼어들어 말해보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해서 그냥 포기하고 듣기만 했습니다. 나중에 제 풀에 억울한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군요. 옛날부터 잘 우는 남자이긴 했어요. 옛날엔 그런 모습이 감성 풍부하다고 우는 거 보면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고요.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. 대체 내가 6년 동안 본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추하게 울고 있는 놈이랑 동일 인물인가 싶고 나도 어지간히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. 말을 하다가 오느라고 훌쩍이느라 말이 막혔길래 제가 진짜로 그냥 딱 한마디 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. 이런 미친놈인지 몰랐다.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마라. 카페 안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던데 창피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진짜 무슨 드라마 한 장면 같았어요. 전 남자친구 놈은 그냥 입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.
썩수 한번 지어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깔끔하자는 의미로 커피값 제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. 배는 고픈데 입맛은 없고 해서 그냥 회사 근처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들어왔더니 그 사람 부서에 소문이 쫙 퍼져 있더라고요. 회사 바로 아래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난리를 했으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동기들이며 선후배들이 물어보길래 전부 얘기해줬습니다. 그놈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더군요. 결혼 깨진 게 제가 자기를 안 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놈이니 그냥 한 톨에 남은 미련까지 다 깨끗하게 털어내도록 해줬으니 고맙다고 생각하려고요. 그냥 퇴근해서 맛있는 거나 먹고 룸메이트 친구나 불러서 영화 보려고요. 저런 놈하고 결혼까지 할 뻔한 거 깨진 기념으로요. 후기입니다.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. 결혼 엎으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였고 점심시간에 그 꼴을 본 후에 그 남자에 대해선 아무 마음이 안 남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게 걸리긴 하더라고요. 구정 때 얼굴 뵐 테니 그때 얼굴 보고 말씀드릴지 어떨지 고민하면서 마음 무거워 있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. 6년, 2년이 풀리더니 또 이렇게 빨리 정리되기도 하는군요.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말 별로 안 믿었었는데 그게 있기는 있나 봅니다. 점심 굶고 후기 쓰고 나서 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 자리로 오시더니 오늘 휴가 내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힘들지 않냐고. 사실 저는 업무에 아무 지장 없었지만 휴가 마다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? 또 너무 아무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. 나오는 길에 룸메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오랜만에 햇빛 있을 때 집에 와서 주말에 못했던 밀린 빨래와 청소도 하고 먹고 싶었던 스파게티도 해먹으면서 하여간 연애 끝난 여자치고는 지나치게 태평하게 빈둥거렸습니다. 일주일 전만 해도 신혼집은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더군요. 그러던 중에 룸메이트한테 전화가 와서 둘이 짧은 폭풍 수다를 떨며 그 남자 험담을 깠어요. 룸메이트는 메시지 듣고 엄청 놀랐는데 제 목소리는 너무 멀쩡해서 그래도 안심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밤 야근이 잡혀있다고 대신 밤에 치맥 먹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. 구정 때 예비 시댁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,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 순간 정말 난감했습니다. 얼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막연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타이밍도 참 거짓말하기도 그렇고요.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눈치를 차리시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. 헤어졌다고요. 하지만 난 괜찮다고 계속 강조하면서요. 어머니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. 상견례는 안 했지만 저희들은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 다 드렸고 명절 때는 양가 서로 선물도 교환하시고 하여튼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또 제 나이가 많다고 늘 걱정하시던 분이어서 제 결혼 엎어진 거 굉장히 속상해 하실 줄 알았거든요. 나중에 통화된 아버지는 그래도 좀 안타까워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그냥 쿨하게 너가 괜찮으면 됐다고 하시고 말더라고요. 이유 같은 것도 안 물어보셨죠. 조금 있다 소식을 들었는지 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.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랑 엄마는 그 남자가 별로 탐탁지 않았답니다. 동생이 저보다 먼저 상당히 일찍 결혼해서 조카가 이제 2살인데 그런 자기가 보기에는 그 남자의 인상이 좋은 신랑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답니다.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잘해준다고 들어서 자기가 받은 느낌과는 다른 것 같다 생각하여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놀랐습니다. 새삼 제가 그 남자에게서 뭘 본 건지 그리고 뭘 보지 못한 건지 생각하게 되었어요. 가족과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. 마지막 후기를 쓰려고 판에 들어와서 댓글 꼼꼼하게 다 하고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. 나름 세상 사는데 멍청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댓글을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아직도 그 남자가 저를 간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긴가민가 합니다. 그런데 그게 명백하게 보이나요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와서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. 그리고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우리 서로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. 글쎄요. 그런 건지도 몰라요. 다른 어떤 분은 제가 지나치게 무난한 스타일이라
남자 본성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하시던데 맞습니다. 저는 언성 높이는 것도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편이에요.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성향이 다 그렇습니다. 상대방이 고집 부리면 맞서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물러나 버리는 일이 많아요. 그런 식으로 그 남자한테도 많이 맞춰줬던 것 같습니다. 그 남자가 원해서 연애 초반에 어려운 그 집 어른들한테 인사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께는 작년 초에서야 인사드렸습니다. 이벤트니 그런 거 좋아해서 귀찮더라도 해준 적도 많고요. 저는 그렇게 떠들썩한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그런데 부모님에 관련된 일은 제가 정말 양보 못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. 솔직히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. 내가 그렇게 양보했는데 자기는 그거 하나 못해주나 싶었어요. 저희 부모님 챙기는 만큼이나 나름 그 남자 부모님도 챙겼습니다. 그 남자가 자기 가족 챙긴 것보다 제가 챙긴 게 더 많았을걸요? 신혼집 아파트도 자기 집에 가까운 데로 구한다 했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. 무엇보다 그대 형편이 저희 집보다 부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. 그런데 그 남자는 이상하리만큼 제가 자기 가족을 안 챙겼다더군요. 부모님이 여유 없이 사실 때도 그 남자는 자기 입고 먹고 치장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. 그 남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놈이 끄는 차 가진 사람 없었어요. 그렇게 사치를 보여주면서도 집에 돈 보탠 적도 별로 없었던 주제에 제가 제 부모님께 드리는 돈 가지고 왈가왈부했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. 제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줘야 하나요? 그리고 헤어지자고 서로 말한 주제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다닌 것도 용서가 안 돼요.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자기 분 못 이기고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사방에 다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? 그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사나요?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제 탓인 양 몰아가는 그놈을 보고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. 어쨌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니 후련하기는 합니다. 이제 홀가분한 솔로로 지내고 있네요. 새로 생긴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나 찾아